있는 눈빛, 오똑하게 솟은 콧날, 적당히 도톰한 입술. 대한민국 대표 조각미남 배우 현빈. 키가 참 크구나. 잘생겼다. 배우 씨 어떤 정신과 humtum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겉모습만으론 알기 어려운 그의 또 다른 면모. 현빈 독사다. 친한 사람들끼리 이 맹구 자식. 놀랍거나 혹은 당연하거나 세상에 미처 내보내지 못했던 그의 과거. 직접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네, 스타더 시크릿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저의 또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했던 학창 시절의 마지막 졸업식, 그리고 대학 시절 꿈을 꾸었던 연극 무대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데뷔 7년 차 꽃미남 스타를 넘어 진한 삶의 냄새가 묻어나는 연기자로 자리매김한 현빈. 연기와 인기,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모두 가진 그만의 매력 비법은 무엇일까? 이제 겨우 28.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기에 과거가 궁금한 그 남자의 감춰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 볼수록 생긴 건 멀쩡하지 않아? 최근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로 색다른 변신을 시도한 현빈. 과대망상증 환자 연기를 실감나게 선보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영화 들어가기 전에 정신병원을 가서 과대망상증의 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2005년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의 마음을 움켜쥐며 만인의 연인 삼식이로 떠올랐다. 앞으로 저 자식이든 누구든 눈 마주치지 마. 말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마. 내 말만 들어. 나한테만 귀 기울이라고. 귀가 절로 기울여지고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는 잘생긴 외모. 덕분에 그의 최고 스타로 등극한 현빈. 하지만 그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단순히 외모로만 평가하기엔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았다. 잘 이렇게 녹아든다고 할까? 굉장히 진지하게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표현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네. 맡은 역할마다 변신의 성공. 최근엔 일상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성 연기까지 선보이며 호평. 저 사람 아니면 못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저 사람만이 가능하다. 결국 그게 좋다는 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것만 제 젊은 배우들한테 아름답고 이쁜 일은 없는 것 같다. 지난 여름 한 광고 속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수 현빈, 어찌된 일일까?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현빈 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기를 또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이미지가 왠지 좀 훼손되지 않을까, 노래를 하는 게 왠지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셨던 것 같은데, 당시 직접 노래를 불렀다는 녹음실 현장. 연기하면서 뭐 이렇게 노래를 이곳에서 가수 현빈이 탄생됐다. 맞춰보고 뭐 멘트를 따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를 하시기도 하고. 가수 다이나믹 듀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녹음 당시의 모습. 지금의 이 멜로디가 바로 현빈의 목소리다. 제가 보기에 현빈 씨가 가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뭐 너무너무 이렇게 좀 정열적인 에너지가 되게 많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정작 저희가 이제 작업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작업들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현빈과 가수의 인연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기자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시절 가수 버즈의 한 멤버로 오디션을 봤던 것이다. 처음에 이제 가수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노래를 잠깐 배웠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남자 그룹을 좀 만드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룹으로서 한 4명, 5명 정도 되는 그룹의 이런 가수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결국 버즈 오디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됐다. 만약 그때 붙었다면 지금의 연기자 현빈은 못 보지 않았을까? 본인은 이제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가수해라 뭐해라 이거 해라.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무조건 데뷔하는 게 최선은 아니구나 라는 걸 또 얻게 된 것 같고요. 스타와 배우. 그 일을 계기로 현빈은 자신이 꿈꾸었던 것이 스타가 아닌 배우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대학교를 정식으로 들어가고 연기에 대한 공부가 되고 나서 이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생각이 있으셨는데 그때 저한테 명함을 주신 분도 그거랑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의아했어요. 왜냐면 대개는 그냥 빨리 방송하려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하나하나 좀 밟아가서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매니저 형이랑도 계약 기간 중에 그 1년은 자기가 배움의 시간으로 갖겠다. 그래서 좀 새로웠죠. 대학교 시절 이미 매니저가 있었지만 그는 연예계 데뷔를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입학 후 1년간 학교에 충실하며 차근차근 연기의 기본기를 다져나갔다. 얘가 또 대학 가서도 학교에서 제일 힘들다는 포지션 그 극장 인턴이라고 해요. 극장 일을 보통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는데 극장 인턴 됐다라는 얘기 듣고 아 얘는 정말 FM의 길을 힘든 연극의 FM의 길을 걷는구나. 직접 올라와서 조명기 달리고 무대 망치질 다 해야 되는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연극 공연이 열릴 때마다 학생들이 꺼려하는 허드렛 일부터 조명 등 극장 스텝의 일까지 도맡아 했다. 그 와중에 틈틈이 단역으로 출연, 옆에서 선배들의 연기를 흡수해 나갔다. 당시 같이 대학 시절을 보낸 설아 씨의 추억 하나. 이거는 이제 태평이 주인공 했던 공연이에요. 연극 무대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현빈의 당시 모습. 20살 청년의 꿈의 무대가 시작된 것이다. 연극 우리 읍내의 주인공으로 분한 현빈의 연기 모습 최초 공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죠? 얘를 따라도 넘어요. 난 농구와 대학 갈 거다. 외삼촌은 언제든지 농장으로 들어오래. 나만 저러면 차차 다 주신다고. 집이랑 다? 그럼. 너 좋겠다. 근데 그땐 주인공도 하고 조명도 하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한 거예요. 되게 연구했어요. 맨날 물어봤어요.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전달이 될까?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고. 늘 연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목말랐던 청년. 그의 배우로서의 꿈은 언제부터였을까? 중학교 때 친구들은 이미 그에게 영화배우가 되라고 권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현빈 본인의 꿈은 강력계 형사였다. 중학교 때 친했던 선배님들이 또 고등학교 연극반에 계셨었고 어떻게 보면 장난삼아 들어간 거죠. 그냥 아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끼리 놀자 이래서 들어갔던 건데 그렇게 들어갔던 곳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놓은 곳이 돼버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연극부 선배들과 함께 처음으로 학교 축제 무대에 오른 현빈. 단역이었지만 그때를 계기로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다. 그리고 일어난 결정적 사건. 동강청소년 연극제라고 매년 서울예술대학에서 하는 연극제가 있어요. 그때 그 공연을 보고 제가 되게 감동을 했어요. 선배들 공연을 보고 아 이게 연극의 매력이구나. 그 고2 때 아무것도 몰랐었던 시절에 우리보다 한 살 많은 형들의 연기를 보고 닭살이 돋았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때가 본격적으로 서로가 우리가 연기를 내 인생의 직업으로 택하자라고 했던 중요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의 강렬한 기억 때문일까? 이후 연극에 매진했던 현빈. 그 이듬해 선배들에 이어 동랑연극제 단체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당시 조국이라는 작품